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 낙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벌어진 낙서 테러의 모방 범죄로 추정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임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 새벽이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이제 낙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선은 사건 좀 짚어주시죠. 네, 경복궁 하면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죠. 네. 우리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화재가 아닐까 싶은데 낙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16일 오전 새벽이었습니다. 시민의 제보 전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경복궁 담벼락에 누가 낙서를 해놓은 것 같다 이런 제보 전화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방문해 보니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무려 그 길이는 거의 40몇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게 그리고 크게 낙서를 해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낙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요. 뭐 공짜 영화 그리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들을 좀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직 이전에 이 발생한 이 16일 낙서가 채 지워지지도 못했는데요. 또 다른 낙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날 오후 10시경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번 낙서는 일단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수와 앨범명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적어두고 갔는데 추후 이제 모방 범죄의 우려 등 때문에 다 지금 가려두고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스프레이이기 때문에요. 쉽게 지워지는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스프레이라고 한다면 거의 페인트와 가깝게 아예 색을 덮어버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지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요. 주말부터 2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이 스프레이를 일단 증기를 쬐서 없애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은 하고 있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부디 좀 훼손은 최소화해서 다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우선은 용의자 추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16일과 17일 용의자가 같은 인물로 좀 봐야 할까요? 일단 16일, 17일 이 상황을 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6일 최초의 이 낙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CCTV 영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단 용의자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일 사건의 경우에는 용의자가 2명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17일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요. CCTV가 좀 드문, 인적이 드문 담벼락이었기 때문에 추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육안으로 현재까지 확인하기에는 두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좀 수사가 결국 잡혀야지, 범인이 잡혀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일종의 모방 범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요. 결국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 동일 범인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모방 범죄가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용의자가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용의자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CCTV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하고요. 제대로 네. 얼굴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늦은 밤 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주변에 어떤 목격자나 이거 진술해 줄 만한 사람도 존재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 늦은 밤 시간, 주말이었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을 확인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검문을 하고 탐문을 하고 이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용의자가 도주한 경로를 보면은 사연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그 CCTV를 피해서 도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추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CTV 영상 조금 전에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낙서 테러를 한 후에 용의자가 인증 사진을 찍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충격적이죠. 이 44m 경복궁 이 돌담길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서울 시민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갔을 그런 아름다운 이 길에 저렇게 크게 44m면은 100m의 절반 가량이잖아요. 크고 저렇게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낙서를 해두고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것
것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러자 잠깐 담벼락에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고 주도 면밀하게 어떤 범행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사진을 남긴다는 것, 내가 뭔가 의스되고 싶은 그런 심리인 것인지 뭔가 인증을 남기려고 한 것인지 이 심리 우리가 다 이해해 줄 수는 없겠지만 중대 범죄를 저지름에는 분명하고요. 모방 범죄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행동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구제 대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 범죄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영문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런 지정 문화유산에 그림을 그리거나 훼손했을 때 어떻게 좀 처벌이 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중요 문형 문화재에 이름 써놓거나 이런 부분 사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네.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이런 행위들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82조 보면은요. 네. 문형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원상 복구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당연히 이 법에 저촉이 되게 되고요.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뭐 비슷한 판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가 지정 문화재였잖아요.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상의 어떤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의 경우들에도 일종의 손괴죄로 볼 수 있겠죠. 재물손괴라고 네. 해서 타인의 물건에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당연히 재물손괴 적용될 수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상으로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이 단계에 걸쳐서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자체의 어떤 우려를 끼치는 행위, 지금 이 경복궁의 문화재 가치에 지금 이렇게 담장을 훼손함으로써 네. 중대하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울산에 있는 언양 읍성 성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빨간색 페인트로 유사하게 이 성벽에다가 낙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17년도 사건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상 이 처벌 적용이 되어서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웠던 그 숭례문 화재 사건 떠올리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다시 한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용 막대하게 들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